뭐하는 대교. 그렇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액체들 중에서 왜 하필 물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흔히 천문학자들이 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비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. 지구 생명체만 보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아니냐. 물이 없어도 다른 액체로 생명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.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지구에서만의 고정관념으로 액체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. 다른 과학적인 관점으로 봐도 액체물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일단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물이 뭐죠? H2O, 수소 2개, 산소 하나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들의 함량을 쭉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은 75%가 수소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헬륨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나마 가장 많은 애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. 근데 헬륨은 보통 화학적인 결합 반응을 하지 않아요. 따라서 사실상 화학적인 결합과 반응이 가능한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수소와 산소인 거죠. 결국에 물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가능한 성분들 중에 제일 흔한 것들만으로 모인 존재라는 겁니다. 그래서 물 자체는 사실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우리가 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액체 상태의 물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. 기체나 고체로 얼어있거나 증발한 상태의 물은 우주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우주에서 그다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물을 생명 활동의 재료로 선택하는 건 우주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라면 아마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중요한 성질을 말씀을 드리면 물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증발하지 않고 액체로 버틸 수 있습니다. 생각해보시면 물에 끓는 온도가 몇 도죠? 100도예요. 100도면 상당히 높은 온도거든요. 90도, 80도가 돼도 물은 다 증발하지 않습니다. 보글보글 끓으면서 그냥 액체로 존재하고 있죠. 반면에 다른 분자들을 생각해보시면 이미 상온에서 다 기체가 되어 있습니다. 산소며 질소며 이런 것들 우리가 액화시키려면 진짜 실험실에서나 만들 수 있는 아주 낮은 온도가 필요하죠. 근데 물은 꽤 높은 온도에서도 증발하지 않고 액체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다. 어떤 별에서 떨어져서 그 행성 표면에 액체 바다가 존재하려면 적당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가 주어져야 할 텐데 만약에 산소나 질소 같은 진작에 다 날아가 버리는 성분을 가지고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별에서 한참 멀리 벗어난 거리에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로 버틸 수 있다 보니까 별 주변에 바짝 붙어있는 행성에서도 물로 이루어진 액체 바다가 가능한 거예요. 확률적으로도 만약에 어떤 생명 활동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구하기도 쉽고 높은 온도에서까지도 액체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영리한 선택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물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최고의 용매, 여러 화학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. 우리가 생명 활동이라는 건 결국에 영양분도 녹이고 노폐물도 녹이고 물 자체가 생명체에 담겨있는 물 자체가 여러 화학 반응의 무대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여러 화학 물질들이 녹지 못하는 그런 기름 같은 액체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런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물은 아주 좋은 용매다 보니까 반응성도 좋고요. 그것도 생명 활동에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는 우리 태양계만 해도 태양계 외곽으로 가면